쿵 하고 둔탁한 소리가 시내버스 347번 차량 안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오전 9시 30분, 평소와 다름없던 일상의 순간이 갑자기 긴급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자가 뒷좌석에서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지듯 쓰러진 것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순간 버스 안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20여 명의 승객들은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쉽게 나서지 못했어요. 그러다 곧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 사람 좀 도와주세요. 갓난아이를 안고 있던 20대 후반의 젊은 엄마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 있었고 품에 안긴 아이마저 엄마의 긴장감을 느꼈는지 울음을 터뜨렸어요. 버스 뒤편에 앉아있던 70대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모아 쥐고 어쩌지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조작할 수가 없었고 또 다른 승객은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기를 반복했어요. 모두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잠시 버스 정차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운전석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62세의 김영수 기사님이었어요. 40년 넘게 시내버스를 운전해온 베테랑 기사였죠. 그는 백미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버스를 안전하게 갓길로 유도했어요. 차량이 완전히 멈추자 그는 단호하면서도 안정적인 목소리로 승객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누구 119 좀 부탁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평화로 대성마트 앞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경험에서 우러나는 침착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창문 좀 열어주세요. 공기순환이 필요해요.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신기하게도 혼란스럽던 승객들은 기사님의 차분한 목소리를 듣자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재빨리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중년 여성 두 분이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했어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은 자신의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준비했고 할아버지 한 분은 쓰러진 남자 곁으로 가서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숨 쉬고 계세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괜찮아요. 할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가 쓰러진 남자에게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그 남자는 의식은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작게 끄덕였어요. 김영수 기사님은 운전석에서 내려 승객들 사이로 와서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어디 아프신가요? 가슴이 갑자기 아파서. 남자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급차 금방 와요. 지금 숨만 편하게 쉬세요. 기사님의 말에 안도의 기운이 조금씩 버스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5분 정도 지나니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응급처치를 한 후 그 남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구급대원의 말에 모든 승객들이 안심했어요. 김영수 기사님은 천천히 운전석으로 돌아오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행이네, 다행이야. 큰일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맺혀 있었지만 승객들을 안심시키려는 마음에 애써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블루헤븐 채널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버스는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승객들 사이에는
방금 전 일을 함께 겪었다는 동질감이 생겨났고 기사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오전 햇살이 번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김영수 기사님은 운전하면서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운행날임을 새삼 떠올렸습니다. 40년 2개월. 정확히는 14,678일 동안 이 길을 달려왔어요. 오늘 오후 6시가 되면 공식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세월을 조용히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3월 15일. 22살의 김영수는 처음으로 대형 면허를 따고 버스 기사로 첫 출근을 했던 날을 기억했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란 청년이었죠.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승객들 한 명 한 명이 다 무서웠어요. 안전하게 모셔야 한다는 부담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고요. 첫 번째 기억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날이었어요. 젖은 우산 냄새로 버스 안이 가득 찼고 습한 공기 때문에 창문이 계속 서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그때 한 할머니가 기사님, 천천히 가세요. 안전이 먼저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겨울 새벽 첫 차 운행도 기억에 남아요.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혹독한 추위 속에서 창문 사이로 스며들던 차가운 공기, 손난로를 나눠주던 승객들의 따뜻한 마음씨,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을 건네주시며 춥죠? 이거라도 드세요라고 하셨던 중년 아주머니의 얼굴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 안에서 오고 갔던 수많은 인사들도 생각났어요. 매일 아침 7시 20분 정류장에서 타던 고등학생. 처음에는 인사도 없던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안녕하세요 라고 밝게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직접 와서 감사 인사를 하던 모습도 기억나네요. 매주 목요일마다 시장에 가던 할머니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기사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요즘 어떠세요? 건강하세요? 같은 일상적인 말들이었지만 서로에게는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죠. 그 할머니가 몸이 아파서 더 이상 버스를 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기사님도 왠지 모르게 허전했었어요. 무심코 건넨 안녕하세요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고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한마디가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혼이 난 직장인에게, 때로는 병원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가족에게 기사님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작은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5년 전 어느 눈 오는 날이었어요. 한 임신부가 갑자기 진통을 시작했던 일이 있었죠. 그때도 지금처럼 비상등을 켜고 구급차를 불렀는데 다행히 병원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몇 개월 후 그 임신부가 아기를 데리고 와서 기사님 덕분에 무사히 출산했어요 라고 감사 인사를 했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또 어떤 때는 마지막 차 운행 중에 집을 나온 청소년을 만나기도 했어요. 추운 겨울밤 갈 곳 없어 하는 그 아이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주고 청소년 상담센터로 안내해준 일도 있었고요. 나중에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찾아와 그제 기사님이 아니었다면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김영수 기사님의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만들어 왔고 그의 삶을 빛나게 해왔던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주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하루와 함께하는 소중한 일이었던 거죠. 오전 11시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민공원 중간 정류장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50대 여성 승객이 다가왔는데 손에는 예쁜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기사님, 혹시 오늘이 마지막 운행이시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김영수 기사님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이 노선을 15년 넘게 이용했거든요. 차고지에서 일하는 제 지인이 알려줬어요. 기사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녀는 꽃다발과 함께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기사님께 건넸어요.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알게 된 후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다 곧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안전하게 운전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승객들의 진심 어린 박수와 인사말에 김영수 기사님은 말문이 막혔어요. 40년 동안 운전대를 잡으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에는 그저 묵묵히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승객들이 이렇게 고마워해 주시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김영수 기사님의 손에는 작은 편지 한 장이 쥐어졌어요. 운전 중이라 바로 읽을 수는 없었지만 마음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잠깐 편지를 펼쳐봤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사님께 40년 동안 저희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 덕분에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면서도 안심할 수 있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15년간 이용한 승객 올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김영수 기사님의 눈가가 살짝 젖어들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지금까지 만난 모든 승객들에 대한 고마움이 마음속 깊이 솟아올랐습니다. 승객들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기사님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의 진짜 의미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후가 되어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익숙한 얼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과일을 파는 할아버지, 문방구를 운영하는 할머니,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이 동네 이웃들.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나와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주었어요. 기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건강하세요. 버스 창밖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김영수 기사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지나다녔던 이 길, 이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오후 5시 30분. 드디어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라면 승객들이 바쁘게 내리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승객들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기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건강하세요.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특히 매일 이 버스를 타고 출퇴근했던 단골 승객들은 개별적으로 다가와서 악수를 청하기도 했어요. 기사님 덕분에 15년 동안 편하게 다닐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버스 안이 조금씩 비어가면서 결국 김영수 기사님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40년 넘게 반복해왔던 이 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니 갑자기 텅 빈 버스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텅 빈 버스 좌석에 앉아서 김영수 기사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오늘 하루 동안 탔던 승객들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대화, 할머니들의 작은 한숨까지도 그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일상들이 오늘은 한없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매일 똑같다고 생각했던 루틴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가장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기사님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고 빛날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믿고 맡겨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차고지로 돌아가는 길 347번 버스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40년간의 추억과 감사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스치는 저녁 바람과 노을빛 햇살이 김영수 기사님의 긴 세월을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운전대에 손을 천천히 올렸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느껴보고는 조심스럽게 손을 떼며 기사님은 마지막 인사를 마음속에 되새겼습니다. 모든 승객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오후 6시 정각. 차고지에 도착한 김영수 기사님은 347번 버스의 시동을 끄고 마지막으로 차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40년 2개월간의 긴 여정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그가 승객들에게 전해준 따뜻함과 안전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그 모든 소중한 기억들의 울림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김영수 기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김영수 기사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버스 기사님, 지하철 기관사님, 택시 기사님, 모든 분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이 기억하는 따뜻한 대중교통 이용 경험이나 감사했던 기사님에 대한 기억도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감사 인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블루헤븐 시니어 이야기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